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노년 환자의 위생 습관만 살펴보아도 의사들은 심각한 건강 이상 신호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 몸속에서 진행 중인 위험한 질환을 조용히 경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매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고령 환자들을 진료할 때 의사들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7가지 개인 위생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당신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정보는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병원 진료실에서도 건강 잡지에서도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 하나가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아니면 피할 수 있었던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느냐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살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 75세의 은퇴한 엔지니어 김철수 어르신 하롤드를 소개합니다. 김 어르신은 본인의 위생 습관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주 2회 골프도 즐기며 손주들의 야구 경기는 절대 빠지지 않았던 분이었죠. 어느 날 평범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담당 의사는 단번에 3가지 위생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사실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심각한 질환의 징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작아 보였던 위생 문제들을 지적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김철수 어르신. 오늘 저는 김 어르신이 저질렀던 그 실수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들이지만 오늘 당장 시작하면 앞으로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 1, 치아 관리 소홀, 입냄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최근에 칫솔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 벌어지고 닳아있진 않나요? 하루 2번 꼼꼼하게 양치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단순히 구취나 충치 문제가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치매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잇몸 질환에서 생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심장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치아 관리를 잘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잇몸 출혈을 방치했던 68세의 여교사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오릴건 주에 거주하는 68세의 은퇴교사 박순자 어르신 실비아 은 수개월 동안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이 정도는 흔한 일이겠거니 했어요. 그렇게 그냥 넘겼던 잇몸 출혈.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 중 담당 심장내과 의사가 그녀의 심장 판막에 염증 반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구강 내 세균이 혈류를 통해 심장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회복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단순한 잇몸 출혈, 그게 전신질환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치아 건강 체크리스트, 칫솔을 확인하세요.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솔이 퍼졌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전동 칫솔로 바꾸세요. 펜실베이니아 치대 연구에 따르면 수동 칫솔보다 62%더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2분씩 양치, 타이머를 맞추거나 음악 한 곡 정도의 시간 동안 정성껏 닦으세요. 매일 밤 치실 사용, 하루라도 빠뜨리지 마세요. 정기적인 치과 진료, 틀니를 쓰는 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실수, 귀 씻지 않는 습관, 피부는 내 몸의 거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요즘 얼마나 자주 목욕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목욕 횟수를 점점 줄이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그 상태를 보면 다른 장기들의 이상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르신들의 목욕 횟수가 줄어들면 피부 변화로 나타나는 초기 질환의 징후들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당뇨 간질환, 심장 질환과 같은 심각한 병들도 포함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미진단 질환 중 약 40%가 피부를 통해 먼저 드러났으며 목욕과 피부 관찰을 제대로 했더라면 더 빨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사례 77세 은퇴 공무원 이정호 어르신의 경험 클래런스. 미시간주의 77세 은퇴 공무원 이정호 어르신은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하셨습니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게 싫어서요 라고 설명하셨죠. 하지만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피부색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신장질환 초기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씻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한 탓에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못 알아봤어요. 더 일찍 알 수 있었던 거였죠. 해결책 피부를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일주일 최소 3번 목욕하세요. 활동량이 적더라도 피부는 계속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향이 없는 순한 비누 사용,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품을 고르세요. 목욕 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 바르기,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수분을 잠그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세요.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난 부위가 있나요? 색이 변하거나 거칠어진 곳은 없나요? 지속적으로 가렵거나 따가운 부위는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 어딘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더 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실수 3 손발톱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 건강 상태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손톱과 발톱을 들여다보세요. 잘 다듬어져 있나요? 깨끗하고 변색 없이 건강해 보이시나요? 사실 손톱과 발톱은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AAD에 따르면 손발톱의 변화는 빈혈 갑상선 문제, 심장 질환 등 수십 가지 이상의 전신 질환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30% 가까이가 손발톱 이상을 통해 미처 몰랐던 병을 진단받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례 82세 할머니 유정희 어르신 베아트리스 이야기. 유정희 어르신은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색되는 걸 그저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샌들을 신는 대신 항상 닫힌 신발로 가리고 다니셨죠. 하지만 발통증이 심해져 처음으로 족부 전문의를 찾으셨고 심한 무좀 감염이 오래 방치되어 면역력 저하가 드러났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심각한 기저 질환까지 발견되었고 즉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기 싫어서 덮고만 살았어요. 이게 병의 신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손발톱 건강 관리 요령. 정기적으로 손발톱을 깎기,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직선으로 살짝 둥글게 잘라야 내향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을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이 습기찬 환경은 곰팡이균의 천국입니다. 통풍 잘 드는 신발, 매일 새 양말 착용, 습기와 곰팡이를 방지합니다. 손발톱의 색 두께, 결 변화, 주의 깊게 관찰. 두꺼워지거나 부서지기 쉬운가요?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하진 않았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어딘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늘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려 합니다. 다만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실수 사 요실금을 숨기는 것, 자존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니어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요실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대부분이 이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요실금을 방치하면 피부 감염, 낙상, 사회적 고립은 물론 방광감이나 전립선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실금을 제대로 관리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합병증 위험이 60%나 낮았습니다. 사례 73세 은퇴 회계사 최영수 어르신 더글라스 고백.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최영수 어르신은 간헐적인 소변 누출 증상을 부끄럽게 여겨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이 타월을 덧대거나 옷을 자주 갈아입는 등 나름대로 관리하고 계시다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을 동반한 피부 상처로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진행된 전립선 질환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치료받았다면 훨씬 수월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라면 훨씬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이런 사례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휴지나 수건이 아닌 요실금 전용 제품을 사용하세요. 흡수력과 피부 보호 기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젖었을 경우 즉시 교체하고 세정과 보습을 철저히 피부 손상과 감염을 막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요실금은 나이 들어서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신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외출 전에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시나요? 실내 보관에 임시 보호대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질과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실수, 오기 청소 잘못하면 또 청력과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귀 청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면봉을 귀 안 깊숙이 넣어 닦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청력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미국 이비인후 과학회 AAOHNS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면봉 사용은 귀지를 더 깊이 밀어 넣어 귀막힘, 인펙션, 저하를 유발하고 세균 감염이나 고막 손상, 심지어 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외의도 손상의 40% 가까이가 잘못된 귀 청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중 다수는 치료가 어려운 감염으로 악화되기 전까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사례 71세 은퇴사서 김명자 어르신 파트리시아의 이야기. 김명자 어르신은 수십 년간 귀 안쪽까지 면봉으로 깨끗이 닦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염증이 주변 조직까지 번지면서 심각한 청력 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평생 귀를 닦아왔는데 그게 위험한 방법일 줄은 몰랐어요. 김 어르신은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겪게 되었고 더 일찍 올바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셨습니다. 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청소법. 기억하세요. 팔꿈치보다 작은 건 귀에 넣지 마세요. 귀 안은 스스로 청소되는 구조입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귀 바깥만 부드럽게 닦기. 귀지가 많다고 느껴지면 약국에서 파는 귀지 제거용 귀약을 사용단 설명서를 정확히 읽고 사용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귀가 가렵고 꽉 찬 느낌이 드는 경우, 이유 없는 청력 저하, 고름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청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지켜야 할 자산임을 기억해 주세요. 실수 유발을 소홀히 여기는 것,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관찰 지점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발을 제대로 들여다보셨나요? 그냥 스치듯 본 게 아니라 발가락 사이부터 발바닥 뒤꿈치 발등까지 꼼꼼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노년기 건강검진 시 발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발에는 혈액순환, 신경계 이상 당뇨병 등의 초기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족부의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 중 85%의 당뇨 합병증 절단 포함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모두 발 관리 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발만 잘 관리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사례 76세 은퇴 노동자 정동수 어르신 레이먼의 이야기. 일리노이 주에서 오래 공장에서 일했던 정동수 어르신은 발 뒤꿈치의 갈라짐과 가벼운 상처를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예전부터 발이 좀 거칠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정기 검진 중 의사가 발 상태를 보고 당뇨병 검사를 권유했고 초기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발을 안 봐주셨다면 저는 몇 년 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발 관리 루틴. 매일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기 곰팡이균은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건조한 부위는 보습제 바르기, 단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이상 징후를 관찰하세요.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색이 변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지속적인 따가움이나 통증,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면 소재나 흡습성이 좋은 양말 착용, 매일 교체,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신발 신기 압박되거나 답답한 신발은 피하세요. 당신의 발은 당뇨병, 혈관 질환, 신경 손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건강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실수, 칠 약물로 인한 위생 변화, 냄새는 몸속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약을 시작한 이후로 땀이 많아지거나 입이 마르거나 혹은 몸 냄새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이 생명을 지켜주는 동시에 몸속에 누적된 독성 반응을 위생 변화로 먼저 알릴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제리아트릭 소사이어티의 양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 냄새, 땀 냄새, 체취의 변화는 심각한 부작용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약물 부작용 중 40%는 처음에 이런 위생 변화로 나타납니다. 사례 67세 은퇴 간호사 오은자 어르신 바바라의 이야기.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오은자 어르신은 가족들이 요즘 냄새가 좀 난다는 말을 듣고 씻는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주치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용 중이던 약이간에 독성 작용을 일으켜 체내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샤워도 하고 더드란트도 썼는데 계속 냄새가 나니까 제가 더러운 줄 알았어요. 그게 내 몸 안에서 나는 신호였을 줄은 몰랐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새 약을 시작한 후 위생 변화가 느껴졌다면 반드시 기록하세요. 입인 냄새, 몸 냄새, 땀 변화, 피부 건조 등 간단한 위생 변화 일지를 만들어 매일 확인하기,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단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변화가 지속되면 즉시 주치의와 상담하기, 절대 독단적으로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약물 조정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샤워 후에도 냄새가 남아있나요? 유난히 땀이 많아지거나 땀 냄새가 심해졌나요?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조용히 경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말씀, 지금이 바로 변화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위생 실수. 이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자존감, 독립된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아셨습니다. 사소해 보이던 실수가 병을 키울 수도 있고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길고 더 존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잠자리에 들기 전 먹는 음식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장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자기 전 몇 시간 전에 먹은 음식 때문에 잠든 사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는 그 음식이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65세 이후 절대 잠들기 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음식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최근 미시간에 살던 78세 남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보는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몇 분만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월터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미시간에 거주하는 건강하고 활발한 78세 남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km를 걷고 정기 검진도 받았으며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매일 밤 자기 전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 간식이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수면 중 심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월터 어르신을 발견했고 의사는 가족이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간 심장마비입니다. 평소 취침 전 간식이 원인이었어요. 심장 전문의는 말합니다. 노년기의 몸에서는 특정 음식이 수면 중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월터의 이야기는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당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위험식품 1가공 치즈와 나트륨 많은 유제품, 혹시 당신이 좋아하는 치즈 간식이 오늘 밤 응급 상황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저녁 크래커 위에 가공 치즈 한 조각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의 심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공 치즈를 잠자기 전에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정체되고 수면 중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스타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공 치즈에 포함된 높은 나트륨과 포화 지방의 조합은 특히 수면 중 혈압 조절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한 조건을 만듭니다. 오리건주에 사는 67세 은퇴 교사 엘리자베스 씨는 새벽 2시에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원인을 몰라 고생하던 중 그냥 밤마다 먹던 치즈와 크래커가 문제의 원인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폐에 수분이 쌓이면서 심한 압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습관을 멈춘 후 단 2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그 무서운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과연 단 한 조각의 가공 치즈 때문에 생명을 걸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만약 유제품이 꼭 필요하시다면 소금이 없는 견과류 한 줌이나 나트륨 함량이 낮은 모짜렐라, 치즈 한 조각으로 대체해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내일 아침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간식은 없습니다. 위험식품, 설탕이 많은 시리얼과 디저트 자기 전에 먹는 시리얼, 한 그릇이나 쿠키 하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설탕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요동치게 하며 수면 중 부정맥이나 심장 두근거림, 심지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더 치명적이죠. 수면 연구를 이끄는 서머스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인의 심장은 수면 중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혈당 급등이 더해지면은 심장에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71세 레이몬드 씨는 잠들기 전에 달달한 시리얼을 먹는 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치의가 새벽 3시경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발견했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한 결과 취침 전 시리얼이 혈당을 당뇨 수준으로 올린 후 급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었던 것이죠. 레이몬드는 말합니다. 그저 단 음식 하나가 매일 밤 심장을 위협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삶을 위협하는 단 간식 대신 사과 반 개에 아몬드 버터 한 티스푼을 드셔보세요. 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꾸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그 쿠키 정말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험식품 3가공육, 심야 심장마비의 직접적 원인. 이 음식은 고령자의 심야 심장마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전 습관처럼 먹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냉장고에도 들어있지 않나요? 존스 홉킨스 의대의 심장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베이컨 살라미 소시지처럼 나이트레이트가 풍부한 가공육은 수면 중 심장 발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높은 나트륨 방부제 질산염이 함께 작용하면서 심혈관에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심장예방센터의 마이클 밀러 박사는 말합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나이트레이트는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환되며 이 물질은 강한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심혈관계를 공격합니다. 이 영향은 특히 수면 시간대의 절정에 이릅니다. 혹시 썸네일에서 보신 토마스 어르신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78세였고 자기 전 슬라이스 살라미 몇 장을 크래커와 함께 즐기곤 했습니다. 아무 해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검 결과 체내의 질산염 수치가 높았고 이것이 심야 심장마비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보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를 아직도 옆에 둘 수 있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밤 당신이 바로 토마스일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양념하지 않은 삶은 달걀 하나나 간단히 구운 닭가슴살 조각을 선택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오늘 밤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공육 정말 그렇게 먹을 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냉장고에서 지금 당장 꺼내버리세요. 당신의 심장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식품, 매운 음식. 밤사이 가슴 통증의 원인 혹시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밤마다 건강을 스스로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취침 전 섭취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위장병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침 전 매운 음식은 산역류를 유발하고 이는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 혹은 실제 심장 발작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 심장을 압박하면서 벌어집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위장내과 주임 루스키 박사는 덧붙입니다. 매운 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누워있는 동안 그 스트레스는 극대화됩니다. 이로 인해 위산역류와 심혈관 부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사는 68세 패트리샤 씨는 자기 전에 매운 타코를 먹고 새벽 2시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급히 앱실구를 불렀죠. 다행히 심장마비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염증 상태가 반복되면 진짜 심장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패트리샤 씨는 말합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매번 병원 갈 뻔한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늘부터는 최소한 취침 3시간 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세요. 풍미가 필요하다면 바질 오레가노 같은 부드러운 허브를 사용하세요. 핫소스 고춧가루 마라 같은 자극적인 양념은 좀 피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매운 음식 한 접시 오늘 밤 응급실에서 보내는 것보다 가치 있나요? 아니면 내일 아침 가족과 함께 웃으며 깨어나는 것이 더 소중한가요? 위험식품, 알코올, 수면 중 호흡 정지와 심장 부담의 원인. 혹시 저녁 식사 후 한 잔의 와인 잠자기, 전 위스키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그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사실은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취침 전 음주는 노인의 심호흡을 방해하고 수면 중 산소 포화도를 최대 15%까지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죠. 스탠퍼드 수면의학 임상교수 라파엘 필로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알코올은 수면 중 인두 근육을 이완시켜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고 그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지면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이 부담은 노인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하워드 씨는 73세 은퇴 회계사입니다. 그는 매일 밤 와인 2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검사 결과 알코올을 섭취한 날은 수면 무호흡이 3배로 증가하고 심장이 밤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저 하루 마무리로 마셨을 뿐인데 제 심장은 매일 생존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한 잔 대신 타트 체리 주스나 캐모마일 차처럼 자연스럽게 수면을 돕는 음료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심장과 폐는 그 휴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 그 한 잔이 내일 아침에 당신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위험식품력 카페인, 새벽 심장 두근거림의 숨은 원인. 혹시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초콜릿을 드시거나 밤늦게 커피 한 잔 하시나요? 그 작은 습관이 새벽 3시에 당신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취침 6시간 전 섭취한 카페인조차도 밤새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며 노인의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브리검 여성병원 수면의학 책임자 찰스 치슬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카페인은 반감기가 57시간입니다. 즉 밤 8시에 마신 커피의 절반은 새벽 23시에도 여전히 몸속에서 작용 중이란 뜻입니다. 이로 인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장에 불규칙한 자극을 줍니다. 워싱턴의 70세 메러디스 씨는 밤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밤마다 먹던 다크 초콜릿이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디저트였는데 제 심장이 매일 고통받고 있던 거였어요. 그녀는 그 습관을 끊은 후 단 일주일 만에 심박이 정상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이 그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밤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허브차나 바나나 반개처럼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새벽 응급실이 아닌 따뜻한 이불 속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초콜릿 한 조각을 위해 생명을 걸고 계신 건 아닐까요? 위험식품 7 튀긴 음식, 수면 중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식단, 저녁 식사로 바삭한 튀김 요리를 즐기시나요? 그 한 끼가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심장 연구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침 전 튀긴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 중 염증 수치가 최대 25%까지 상승하고 이는 혈관 내 플라크 죽상 경화반과 파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과장 스티븐 니센 박사는 설명합니다. 튀김 음식은 혈중 지질 수치를 급격히 올리며 신체의 항경 기능이 낮아지는 수면 시간대에 염증 반응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심장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텍사스의 69세 그레고리 씨는 평소 아무런 심장 질환이 없었음에도 저녁에 먹은 프라이드 치킨 이후 수면 중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편이었고 병원 간 적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름진 식사가 염증 반응을 유발했고 깊은 수면 중인 심장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운 좋게 살아났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해보세요. 바삭한 식감이 그리우시다면 소금 없이 만든 에어프라이어 팝콘도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 바꾸는 한 끼가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 튀김 한 조각이 과연 생명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위험식품, 팔고나트륨 포장 스낵, 새벽 혈압급 등의 주범. 당신의 찬장에 있는 포장된 스낵 과연 안전할까요? 그 편리함이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있었다. 미국 심장학회 ACC 연구진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취침 3시간 이내에 나트륨이 높은 과자나 스낵류를 섭취하면 노인의 수면 중 혈압이 최대 15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압 상승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 심장내과 교수 윌버트 아로노 박사는 말합니다. 노인은 본래 수면 중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합니다. 이 시기에 나트륨을 다량 섭취하면 혈압이 쉽게 폭등하며 뇌졸중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일리노이의 75세 데보라 씨는 밤마다 포장된 크래커를 즐겨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중 혈압을 측정해보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혈압이 뇌졸중 위험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고 너무 놀라셨어요. 데보라 씨는 그 습관을 중단한 지 며칠 만에 수면 중 혈압이 안정되었고 그 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저 간단한 간식이 이렇게 무서운 영향을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바삭한 식감이 필요하시다면 소금 없이 만든 오이나 에어프라이어 팝콘을 드셔보세요. 지금 바꾸는 이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함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싶으신가요? 마무리.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선택. 이제 당신은 65세 이후 잠자기 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8가지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공육은 실제로 심야 심장마비를 유발한 사례까지 있었던 만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밤 단순한 식습관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은 월터나 토마스처럼 비극적인 통계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매일 밤 묵묵히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심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사소한 듯 보이지만 강력한 이 정보가 당신의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녁 식단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밤부터 끊을 간식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65세 이상 가족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오늘 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